어제 증시 많이 하락해가지고 저도 놀랬거든요. 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거의 밤을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유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면서 마침 또 찾고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진 않아가지고 괜히 또 의심을 증폭시키는 걸까봐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찍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뭐 뉴스에 나왔던 것들 오피셜만 좀 정리를 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뉴스에서 나왔던 거는 AI 정점론이에요. 이제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밤에 급락했다라고 이제 이유를 말을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온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빅스 지수를 제가 이제 어제 봤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데이터 중에서 특이한 게 뭐였었냐면은 기관들이 지수는 계속 매도를 하고 특정 종목을 매수하면서 이 빅스 스프레드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좀 안 좋거든요. 과거처럼 기술주가 모두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몇 개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나머지는 내리는 상황을 예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해서 이제 조금 우량한 종목들 아니면은 버리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기술주에서 몇몇 우량주로 돈이 넘어가는데 아예 기술주를 떠나버려요. 이민 가듯이.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몇몇 대형 바이오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현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자산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좀 기술주를 떠나서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또 찾으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미국 증시 주요 뉴스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 장이 나빠지면 피부가 나빠집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급락의 원인을 자꾸 이제 비트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동성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워시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발언인데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말인 거죠. 자산 부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겠다와 금리 인하를 쓰겠다는 게 워시 트레이드 공포였던 거예요. 그 금리 인하보다 좀 긴축 쪽에 조금 더 우리가 공포를 느꼈던 그 내용이었던 건데 금리 인상은 뭐 다들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메모리 가격이 또 급등해서 퀄컴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거로 예상되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못 맞춘다 이거죠. 이게 반도체 하드웨어 주식들이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만들었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비싼 비용을 부담을 시키려다 보니까 뭐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또는 그 비싼 비용을 전가시키지 못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엔스로픽으로 인한 AI 소프트웨어 공포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틀째 가는 거죠. 하락세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AI가 이제 등장하고 나면은 이 소프트웨어 그동안 있었던 산업들을 다 제패하면서 얘 하나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뭐 MP3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모두 이랬던 시장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가 딱 등장하면서 다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뭐 B2B용이든 B2C용이든 그 소프트웨어들이 어쨌든 원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화하고 사람들 조작을 편리하게 하는 형태의 다 수동으로 맞춘 소프트웨어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토로 AI로 인해서 다 이제 커스텀 개인에게 맞는 최적화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포가 다가온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게 엔스로픽 클로드 쇼크였던 건데, 이거는 기술의 발전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로 시장을 먹는 그 회사에 투자하면은 옛날에 MP3 회사의 투자를 빼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에 투자하면 됐던 것처럼 투자자가 그런 종목을 바꿔서 이동하면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당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구글과 AI 같이 이제 이런 투자들이 늘어나는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를 올려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시장이 다음에 대한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구를 보시면요. 9회 말까지 하지만 관객은 7회 말, 뭐 8회 이때부터 슬슬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장과 관계없이 성장률의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내린 뒤에 최고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그걸 한 반년 정도에서 한 1년 정도 뒤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적은 과거의 실적과 현재 실적에 대한 추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재 실적도 어닝을 못 맞추는데 전문가들조차도 미래 실적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미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을 거니까 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그냥 단순한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각도가 내려가면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 점을 알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했었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검색이랑 클라우드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고 살짝 떨어졌어요. 뭐 발표하자마자는 영업이익 때문에 바로 주가가 뭐 5% 6%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양전됐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지금 보합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충격이 또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반도체랑 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면 됩니다. 2026년에 자본 지출을 예상치가 1,2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160조, 170조 정도를 쓸 줄 알았는데 1,800억 달러, 50%를 올립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240조 정도를 투자한다 이거죠. 한 기업이 자본 지출을 이 정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600억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우리 돈으로 한 90조 조금 안 되는 돈이 지금 더 늘어나게 됐으니까 이 돈만큼 영업이익으로 가야 될 게 지금 지출로 가니까 당연히 이거 좀 안 좋은데? 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기업들, 경쟁 업체들 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들 투자액을 과거보다 더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기업들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게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주가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 수량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이 계속 맞춰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장에서 의심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호재인데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야 근데 이거 못 견디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이 비용을 가지고 가져와서 그럼 과거보다 비싼 비용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과거보다 더 오른 전기값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조금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4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1,138억 달러, 예상치 1,114억 달러 대비 약간 더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죠. 그리고 검색 쪽이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고, 유튜브 쪽은 예상보다 조금 못 나왔는데 뭐 비슷하다 봐야 돼. 비트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10억 달러 더 잘 나왔습니다. 177억 달러가 나왔고요. 예상이 167이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59억 달러였는데 예상치가 369억 달러였어요. 그거보다 조금 미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잘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 치고 보합이면 잘 나온 거죠. 거의 보합권이잖아요. 왜냐하면 AMD는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잘 발표하고도 주가가 급락했는데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이 미달됐는데도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도 봐야 되는데, 제미나이 3분기 월간 활성도 사용수를 보니까 7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4분기가. 그 전에가 뭐냐면 예상했던 게 6억 5천만 명에서 이렇게 올라온, 6억 5천만 명에서 7억 5천만 명으로 1억 명이 증가한 건데, 이런 거 보면은, 3분기에서 6억 5천, 죄송합니다. 7억 5천, 4분기 7억 5천으로 1억이 증가했죠. 3개월 만에 1억 증가하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1년에 4억 명씩 증가하면은 10년이면 40억 명이잖아요.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AI 쪽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네. 그리고 최근에 챗 GPT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45%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GPT 그 제미나이가 좀 많이 올라왔고 20%대로 올라왔고 그록이 15%까지 올라왔거든요. 3대장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AI 성장 점수로 주가가 버틴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도 실적이 나올 텐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자본 지출을 늘리면은 주가가 영락없이 빵빵빵 맞는 거고, 자본이 좀 넉넉한 기업이 좋은 데이터, 그러니까 AI 실적을 가져오면서 투자를 늘려나가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투자자가 보는 수준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죠. 예전에는 믹스커피 먹다가 이제 갓 아메리카노 바뀐 시절에는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기호가 더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스타벅스 가서 뭐 합니까? 저는 휘핑을 빼주고 뭐를 빼주고 막 이제 까다로운 주문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카페에는 사람들이 뜨글뜨글하고, 그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카페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또 썰렁하고. 그러니까 커피 쪽 보면 잘 되는 카페와 안 되는 카페로 이렇게 막 이제 나뉘는 것처럼 모든 카페가 사람이 넘치는 시절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AI 쪽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결국 뭐냐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냉정하게 주가를 버린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죠.
근데 투자의 난이도가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쪽 이제 관련 투자처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만큼 이제 먹을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장기로는 모르겠지만 단기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AI를 떠나서 이민 가서 조금 더 기회의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픈 AI 행동이 최근 되게 수상해서 어제 계속 그 자료만 찾아봤어요. 계속 그 오픈 AI가 투자한 SPV들이 있어요. 뭐 오라클이라던가 스타게이트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부채가 오픈 AI로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SPV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장으로 해서 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한 20% 넣고 친구 이름으로 80%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서 리스로 씁니다. 저는 리스 운영비만 내면 되는 거죠. 그 자동차를 받기 위해서 대출받은 비용이 제 부채로 안 잡힙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회할 때 제 부채로 안 들어가니까 저는 또 다른 데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오픈 AI거든요. 근데 얘네가 상장할 때는 이게 다 좀 수면 위로 걸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도 좀 정리가 되면은 제가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투자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금요일 좀 지나고 나면 주말인데 한번 잘 리프레시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AI를 떠나서 좀 투자할 만한 것들은 대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